다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서 오늘은 비골신경병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말초신경으로 인한 문제고요. 임상에서는 좀 비교적 흔하게 보게 되는 문제인데 주로 이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이렇습니다. 종아리 옆이 저려요. 내지는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족화수라 그러죠. 발목을 구부리기가 좀 어려워지고 약간 이렇게 발을 좀 끓는 듯이 걷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비골신경마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서 또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비골신경은 좌골신경의 한 분지예요. 좌골신경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가장 굵은 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엉덩이 쪽을 지나가서 무릎 뒤를 통과를 하면서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해서 다리 뒤를 따라서 경골신경이 내려가고요. 다리 옆쪽으로 이제 비골신경이 내려가게 되는데 비골신경은 비골근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조그마한 인대 사이를 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천비골신경이라 해서 다리 옆을 따라서 내려가고요. 또 하나는 신비골신경이라 그래서 다리 앞쪽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골신경병증이라는 것은 이 비골신경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면서 마비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감각신경이 손상이 됐을 때는 다리 옆쪽으로 좀 찌릿찌릿 저리거나 혹은 조금 더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약간 이제 둔해지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운동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비골신경은 발목을 구부리는 근육군들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발목을 구부리는 동작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일단은 비골신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꼭 풋드랍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비골신경 위에 좌골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허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좌골신경이 눌리거나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의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상위에서 문제가 생겼을수록 조금 더 임상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 문제가 생길수록 거기에 국한되는 그런 증상들만 임상에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가끔씩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다리가 이렇게 족화수가 생기면서 많이 놀래가지고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혹시 중풍 아니에요? 갑자기 다리가 마비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풍하고 이런 말초신경 마비를 감별하는 포인트는 중풍은 단지 마비 증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몸을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어지럽다든지 토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의식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를 동반하면서 마비가 생긴다 그럴 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팔다리가 좀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인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크게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비골신경마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풋드랍이에요. 발목을 구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임상에서는 선생님 슬리퍼만 신으면 자꾸 한쪽 슬리퍼가 벗겨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슬리퍼를 신고 걸을 때 살짝 발목을 구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좀 마비가 심할 때는 아주 특징적인 걸음걸이를 하게 되는데 발이 한쪽이 이렇게 자꾸 끌리니까 발을 의도적으로 좀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걷는 이런 양상의 걸음걸이를 보이고 하는 거를 이제 특징으로 하게 되죠. 일단은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비골신경이 어딘가에서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부위가 무릎 뒤에서 옆으로 돌아 나오는 이 비골두를 지나가는 이 부위에서 가장 많이 손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뼈 위를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면 뼈하고 사이에서 딱 찝히면서 손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포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도 비골두 옆을 지나갈 때예요. 여러분들 무릎을 보면은 무릎 관절면에 바로 아래쪽 옆쪽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뼈가 하나 만져지실 텐데 그 볼록 튀어나온 뼈가 바로 이 비골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랫 부위를 살짝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다리로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마비가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 부위는요, 여러분들 이제 뭐 낮은 탁자나 밥상이나 이런 거 이렇게 놓고 가다가 걸어가다 한번 이렇게 꽝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생기고요. 혹은 다리가 골절이 돼서 혹은 발목 인대가 다쳐서 이렇게 기부스를 하는데 딱 기부스 발목에 또 붙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여성분들 판타롱 스타킹 같은 거 신는데 그 스타킹이 꽉 조이는 부위가 바로 비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일단은
신경마비가 있는지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신경외과에서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니드를 꽂아놓고 신경 전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이제 정기적인 전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임상에서는 굳이 꼭 근전도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신경 주행로를 따라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손상이 있는 부위를 딱 두드렸을 때 그때 찌릿하는 느낌이 바로 재현이 되게 되고, 그러면 아, 이 부분에서 신경 손상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어깨동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시도를 해보는 거는 주겸약침이에요. 주겸이라는 거는 고농도의 알칼리이온이고요. 이게 이온화되어 있어서 신경 손상이 되게 되면 신경 손상 부위가 이렇게 역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게 되고요. 그 부위에 이제 주겸약침을 근처에다가 딱 쏴주고 신경 손상 부위를 적셔주게 되면은 바로 역전이 되어 있던 것들이 안정전이로 좀 바뀌면서 저린 증상이 그 자리에서 바로 좀 많이 경감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요. 또 신경이 재생되는데 상당히 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겸약침을 열심히 이제 임상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5, 6년 정도가 돼 가는데, 이 주겸약침을 막 배워서 이거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우리 환자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초기에 이런 환자분이 한번 오셨었어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다리를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이제 초진 때 들어오시는데 약간 다리를 높이 들고 들어오는 전형적인 이제 그런 걸음걸이를 보이셨고요. 마비가 일어난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물어보니까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마비가 생겼다고 MRI도 갖고 오셨는데 딱 4,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허리 쪽을 한 3, 5번 치료를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비골신경 옆을 이렇게 두드려 봤더니 딱 그 자리에서 찌릿찌릿하면서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주겸약침을 정확하게 한 2번 정도 그렇게 쏴주고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치료를 하고 나서 3번째 들어오시는데 멀쩡히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놀라고 그 환자분도 놀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뒤로 주겸약침을 상당히 신경마비를 푸는데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이 치료로 모든 분들이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아주 빠르게 개선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일단은 주겸약침으로 적셔서 잘 해소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비골근이나 아니면 이쪽 인대가 자꾸 손상이 반복되면서 유착이 일어나는 경우들에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침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그 유착이 일어난 부위를 직접 이렇게 뜯어주거나 하는 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은 또 신경의 포착을 좀 풀어낼 수가 있죠. 신경 손상이 너무 많이 되거나 혹은 내과적인 질환, 당뇨라든지 뭔가 신경이 잘 재생되기 어려운 그런 내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약 치료를 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신경 재생을 촉진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꽤 빠르게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서서히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말초 신경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치료를 하다 보면 조금씩 신경이 자라나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가 비골신경이 혹은 다리 옆쪽이 자꾸 저린다 싶을 때는 일단은 감별을 잘 해봐야 돼요. 이게 허리에서부터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말초에서 생긴 문제인지, 그리고 내가 혹시 일상생활에서 자꾸 문제를 재현시키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그런 습관을 좀 잘 배제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다리가 갑자기 옆이 너무 저려요. 혹은 어느 날 갑자기 풋드랍이 생기면서 발목을 들기가 어려워진다 싶을 때는 놀라지 마시고요.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요?